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짱입니다.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오사카는 음식, 패션, 오락거리 등으로 유명한 관광산업의 중심지예요. 반면 오사카에는 일본 최대의 빈민 슬럼가도 있는데요. 바로 니시나리쿠에 있는 아이린치구예요. 이곳은 노숙자들이 많고 낮에도 술이 떡이 된 사람들이 서로 시비를 걸고 싸우거나 길거리에 죽은 건지 잠든 건지 모르는 사람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도 아주 흔한 곳이죠. 범죄자들이 이곳을 도피처 삼아 숨어 들어오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일어난 여의사 변사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2009년 11월 16일 오전 1시 20분 오사카 니시나리쿠 키즈강 센봉마츠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오는데요. こっち向きでさっきも言ったけど映画とかテレビとかの世界でいういわゆる水死体っていうイメージとはほど遠かった。ものすごく綺麗かった。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보니 이 여성 시신은 2년 전인 2007년부터 니시나리쿠에 있는 쿠로가와 진료소에서 내과 의사로 일해온 야지마 사치코, 당시 34세였어요. 사치코를 부검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시신 발견 이틀 전인 11월 14일 오전이고 직접 쌓이는 익사, 머리 쪽에는 약 3cm가량의 혹이 있고 목에는 선 모양의 압박흔이 발견돼요. 그리고 몸 전체에는 광범위하게 타박상도 있었어요. 당시 니시나리 경찰서는 사치코 머리에 있는 혹은 물에서 건져 올리고 난 후 지면에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라고 발표하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은 혹이라는 건 피가 돌고 있는 살아있을 때나 생기는 상처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 혹이 생겼다는 설명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죠. 결국 니시나리 경찰서는 4개월 후인 2010년 3월에 사치코 머리의 혹은 살아있을 때 생긴 상처라고 정정 발표하게 돼요. 그런데 오사카 경찰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을 과로사에 의한 사치코의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종결하게 돼요. 첫 번째, 사치코는 실종 당일인 11월 14일 집 근처의 우체통에 지인 앞으로 엽서를 보냈다고 해요. 당신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래요. 라는 내용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큰 외상이 없는 익사여서 타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치코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전직 형사와 전직 법의학자를 고용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돼요. 11월 13일 오후 10시 사치코가 환자들의 진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간호사가 봤다고 해요. 이것이 그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에요. 11월 14일 오전 4시 15분 진료소에 있던 사치코가 경비 시스템에 카드를 찍고 나가요. 이날은 세찬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녀가 집으로 갔다면 최단 거리이면서 비도 막아주는 상점과 아케이드를 통과했을 것으로 예상됐어요. 하지만 사치코는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이곳 아케이드에는 총 8대의 방범 CCTV가 있었지만 어디에도 사치코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가 보안카드를 찍고 나간 1분 후인 오전 4시 16분 진료소 내에 경보기가 울리게 돼요. 약 30분 후인 오전 4시 50분쯤 보안 경비 업체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때 진료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다고 해요. 유족들과 동료들은 경보기 해제 방법을 알고 있는 사치코가 경보기가 막 울리는데도 그냥 갔을 리는 없으니까 이 시각쯤 그녀가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족들은 전직 형사인 토비마츠 이츠오와 전직 법의학자 우에노 마사이코를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밝히게 돼요. 첫 번째, 사치코는 발견 당시 머리가 수면 위에 떠올라 있었고 팔은 직각으로 구부린 채 서 있는 자세였어요. 법의학자 우에노에 따르면 익사한 시신은 관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직립 상태로 죽지 않고요. 사후 강직이 일어나지 않아요.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엎드린 상태로 사망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치코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후 바다에 유기된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 사치코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1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의 자전거가 발견되는데요. 이곳은 시신 발견 장소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였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에는
범인의 지문은커녕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사치코의 지문마저 없었어요. 누군가가 자전거를 깨끗이 닦아놓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사진은 사치코가 실제 거주하던 방인데요. 그녀의 집에서도 아무런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집은 누군가가 꼼꼼하게 청소해 놓은 듯 먼지 한 톨조차 없었어요. 집 열쇠와 진료소 열쇠 등 열쇠 꾸러미는 방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네 번째, 사치코 집의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의 우편함은 부서져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그녀의 우편물을 다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다섯 번째, 사치코는 독실한 크리스찬에 평소에 니시나리쿠 노숙자들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모두 써서 약과 침낭을 사주고 식사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그런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족들과 동료들에 따르면 사치코는 수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익사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해요. 여섯 번째, 사치코의 핸드폰은 그녀의 옷 주머니 안에서 발견돼요. 가족들은 11월 14일부터 그녀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데요. 사치코는 평소와 달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까지는 핸드폰 신호음이 울렸다고 해요. 이로 보아 그녀의 시신이 키즈강에 유기된 것은 이 시각 이후로 보여져요. 유족들은 2010년 9월 14일 오사카 공안위원회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어 이를 받아들여서 경찰은 사건과 사고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에요. 초록색 부분은 니시나리쿠로 오사카의 행정구역인데요. 여기는 일본 최대의 도야라고 불리는 한국판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아이린치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일본 최대 빈민 슬럼가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범죄자들이 이곳을 도피처 삼아 숨어 들어오기도 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곳에는 빈곤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빈곤 비즈니스란 국가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생활보호비를 폭력단원들이 돈을 갈취해가는 것을 말해요. 생활보호 비용은 1년에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 엄청나죠. 빈곤 비즈니스의 예를 들어보면 폭력단원들이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나 집을 소개해주고 중간수수료 명목으로 많은 돈을 떼어가기도 하고요. 노숙자들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은 구청에서 세금으로 병원에 주게 돼요. 그래서 병원과 폭력단이 짜고 이득을 취하기도 해요. 그리고 폭력단원들은 노숙자들에게 이곳저곳의 병원을 돌며 많은 약을 처방받아 오게 한 후 그 약들을 되팔으면서 이득을 얻기도 해요. 전에 이 지역은 폭력단과 경찰의 유착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솔직히 지금도 의심되기도 하고요. 사치코가 이 지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이곳의 빈곤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이 실태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과 미팅 약속을 잡아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만남이 성사되기 며칠 전 그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를 죽인 범인들은 이러한 빈곤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들로 추정돼요. 니시나리쿠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면서 노숙자들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봉사활동을 해왔던 야지마 사치코상. 매년 그녀의 기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타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치코상의 죽음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라요. 그럼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청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